예, 시장의 핵심 이슈들 또 기업 이야기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인수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이번 주 아주 큰 뉴스였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가능성과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화그룹은 요즘 뭐 방산 이런 쪽으로 해서 잘 가고요. 네. 지배구조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대우조선해양을 이전에 한 차례 인수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고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나 한화에서 보는 시너지는 어떤 걸까요? 뭐 정식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한화가 인수했다기보다는 제 느낌은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부탁한 같은 뉘앙스가 많아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이번 정부의 큰 기조가 민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 그런 의지로 인해서 주인 찾는 작업을 여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큰 덩치가 대우조선해양이었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13년 전에도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6조로 인수를 했는데 당시 6조라는 금액은 대우조선해양 전체가 아니고 특수선만 인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듯이 하나그룹은 방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6공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양 쪽에 방산을 가지면 이 6해공 포트폴리오 그룹이 완성이 되는데 잘 아시듯이 대우조선은 1987년부터 장보고 1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잠수함 16척을 건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필요한 게 차세대 구축함, 한국형 항공모함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독이 들이지죠. 하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이번에도 정부 쪽에 산업은행 쪽에다가 특수선만 하려고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상선은 항상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구조를 보면 상선, LNG선 그리고 특수선이 있는데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게 이 상선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LNG선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선도 나름 독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고 있어서 원래 하나그룹은 특수선만 욕심을 부렸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좀 다 같이 사라. 패키지로 사라고 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패키지에 다른 것도 하나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수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육해공을 다 가진 일종의 늘 지난 2달 전에 구조개편에서 외쳤던 한국형 뭐 로키드 마틴이 완성되는 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2008년, 9년 그 당시에 대우조선 인수할 때 일부 특수선 분야만 그때 금액이 6조 원이었어요. 6조 원이었어요. 지금은 유상증자 2조 원인데요. 와, 기업 가치가 엄청 지금은 총자산이 12조쯤 되는데 부채만 10조예요. 연구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2조 원에 투입되는 거는 바로 연구개발밖에 바로 투입돼야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실적 자체가 누적 적자가 꽤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인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업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스토킹호스라는 건 스토킹호스 M&A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옵니다. 이 방식에 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그룹하고 논의를 했는데 우선 하나그룹을 조건부 투자를 일단 세워놓고 이제 하나 개방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순위가 1순위인데 후발주자가 너희들보다 더 큰 금액을 쓰면 그쪽으로도 계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 일종의 이제 조금 잡아놓기식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인수하는 지분이 총 49.3%거든요. 49.3%인데 요 지분 가치로 이제 2조를 적어냈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돈 있냐 이렇게 이제 돈 물었겠죠. 우리 유상증자 할 거야. 유상증자 하는데 2조 원 중에서 1조 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몇 프로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냐 하면은 약 12%, 24%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27%를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 돈을 이제 맞는 곳이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이 5천억, 그러면 12.3% 정도 지분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4천억, 하나 에너지가 외에 세 곳이 1,000억인데 이 지분 구조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당연히 방산을 하고 있으니까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방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는 곳이라서 이쪽도 관여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구조 개편 이후에 주가가 떴는데 또 유상증자해? 희석되겠네. 이런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부담되는 거죠. 네, 그 뉴스 나올 때 딱 벌써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유증 참여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건데요. 네, 네. 최종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사실 새 주인을 찾고 가는 게 좋은데 이게 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인수 가능성, 그다음에 또 노조 반대가 좀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13년 전에도 네. 사실은 노조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도 노조들이 그 왜 인수를 하려면 사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를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실사를 못하게 그리고 하는. 잘 아시듯이 조선 자동차는 금속 노조입니다. 강성 노조죠. 특히 뭐 잘 아시듯이 지난달에 굉장히 큰 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청업체에 대한 이런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은 왜 선정 과정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조주다 보니까 국가 소유 비슷한데 주인이 없는데 왜 선정 과정에서 노조는 제외시키고 밀실 회담을 했느냐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주인이 바뀌려고 했던 곳이 현대중공업인데 그때 노조의 반대는 이거였거든요. 야, 비슷한 업종끼리 하면 구조조정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구조조정 하는 거 아니냐? 이때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정 과정에서 노조 배제를 하는 거 같고 물론 이 이면에는 이렇게 매각이 되더라도 우리의 안정적 직업 보장은 허용해줘라는 게 다 깔려 있겠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일단은 노조가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있고 노조가 그 노조뿐만 아니라 지금 금속 노조 자체에서 지금 그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요건 말고도 지배구조 얘기, 그다음에 3세죠. 3세 네. 승계 얘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얘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조 개편하는 거 포함해서. 우선 그림에서 보시면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4.1%의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가지게 되고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하나 에너지 3사가 이제 2.6% 구조인데 현재 지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번 주에 인적 분할을 했어요. 하나에서. 인적 분할 내용이 뭐냐면 저기 보시는 하나 갤러리아하고 하나 호텔 리조트를 주 하나의 손자 회사에 있는데 사회소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으로의 경영권을 넘기는데 여기에 메인인 방산, 에너지, 화학은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화된 하나 갤러리하고 하나 호텔 리조트는 삼남인 김동선 상무에게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자회사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인 김동원 부사장은 하나 생명을 가지는 이 구조로는 명확한 것 같고 이번 그림을 통해서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통해서 김동관 부회장으로의 그 경영권 구도는 더 확고해지는 힘이 게 모아지죠. 모아지는 것 그처럼? 같고 예. 저기 재밌는 것은 저 밑에 보시면 사실 하나 에너지가 이 저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동완관 부회장이 50%, 그 나머지 두 분이 20% 20% 갖고 있는데 하나 에너지는 유정에서 굉장히 적게만 참여했어요. 1,000억 이하만. 그 말은 하나 에너지도 나중에는 그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할 때 총알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호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 김동관 부회장으로의 입지는 더 단단해진 느낌은 듭니다. 이번에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천명한 거 말고도 원래 하나는 그 HMM이나 네. 운송 쪽에 네. 그다음에 또 한국항공우주 국방 쪽이잖아요. 네. 인수 얘기가 계속 있으면서 이번에 가치 논란이 붙으면서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로 같이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HMM은 이제 어차피 산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빨리 민영화시키고 민영화한다. 털어내자는 기조니까 이번에도 팔리는 거 아니냐 때문에 떴는데 HMM은 사실 덩치가 너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대우조선해양과 다르게 실적도 좋고 일단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은 건 다 강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원하고 그 해양진흥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그 CB하고 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가치가 1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걸 하나가 이제까지 인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카이는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카이는 지금 어떤 구조냐면 카이의 대주주가
수출입 은행이에요. 26.4%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치로 따지면 1조 6천억인데 재미있게도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이 수원 수출입 은행이 2조 6천억의 연구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게 그림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특수만 갖고 싶어. 그 상선하고 이쪽 우리가 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산원에서는 떼선 안 팔아. 떼서는 못 팔아. 같이 사. 대신 이 연구체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줄게. 대신 수원이 가지고 있는 카이를 같이 사면 어때? 라는 이런 딜을 하지 않았나. 하나 쓸까? 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중간에 둘 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2조 6천억의 연구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대신에 예.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카이의 26.1%는 좀 가져가는 게 어때? 이런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캐스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화의 지금 구조상은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한국항공우주가 더 걸맞는,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이고 욕심이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그림이니까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적하고요, 또 하나그룹하고 또 주가 흐름에서 마무리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실적은 뭐 여전히 뭐 상반기까지 적자, 누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 상반기에 6천억 이상의 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수주한 양은 괜찮아요. 수주 물량은 3년치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듯이 사실은 지금 그 강달러 기준에서 조선해양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수주는 했는데 돈은 들어오는 건 2, 3년 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도 5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건은 어떻게 흑자를 빨리 돌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실적은 그렇고 주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유정을 하니까 지분 희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과연 될까라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좀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게 시장이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단기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악재로 좀 반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서 결국은 키포인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배구조의 그림들이 조금 더 윤곽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까지 같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예. 시너지까지 보면 좀 그때 상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의 3남매 간의 지배구조 가운데 어디가 힘이 실리느냐, 네. 이런 걸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둘러싼 또 그 밖의 이야기까지 챙겨봐야 할 부분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191 다시 2200을 좀 내주는 흐름들로 밑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예, 오늘 이슈 MB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